고객분들의 상황, 목적성에 맞춰서 방향성을 제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나치반TV 이주영 팀장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주제는요. 4세대 실손의료비 보장과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7월 1일자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실손이 3세대에서 4세대로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변경을 고민하시고 있거나 가입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장적으로 좀 어떤 게 변경됐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4세대 실비를 가입할 때 연령별로 성별로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나는가, 오늘 이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후에 보장의 좀 구체적인 디테일적인 부분들은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제가 올릴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시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뒤로 가시면 되고요, 아닌 분들은 앞에서부터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4세대 실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이 과거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지금은 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보험료가 내가 비급여 항목을 청구하고 지급받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추후에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5년마다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비로 새로 가입이 돼서 보장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보험료 할증의 300%라는 거는 내가 10,000원이 나왔다, 그럼 최대 40,000원까지 300%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기부담금은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우선은 입통원 합산 연간 한도 5천만 원이고요. 먼저 비급여부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한도 5천, 그리고 통원은 회당 20만 원씩 연간 100회 한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급여 의료비로 발생하는 금액 중에 70%를 보상합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비급여로 1,000만 원 나왔는데 입원으로, 그러면 여기서 70%인 700이 보상되는 겁니다. 근데 통원은 좀 달라요. 통원은 아까 한도 20만 원이라 했죠. 통원은 내가 예를 들어 7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그 7만 원에서 70% 보상하는 게 아니라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를 보상합니다. 그 공제 금액은 3만 원 또는 비급여 나온 금액의 30% 중에 큰 걸로 계산을 해요. 즉 내가 병원비가 만약에 8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3만 원 혹은 30%는 2만 4천 원 중에 큰 게 얼마죠? 3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5만 원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금액이 20만 원 맥스로 나왔어요. 그럼 얼마죠? 아까 20만 원에서 30%인 6만 원과 이 3만 원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6만 원을 차감한 14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급여 항목은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은 우리가 급여를 봐야겠죠. 자, 급여는 연간 5천만 원 한도, 통원 20만 원 한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입원했을 때, 아까는 입원했을 때 얼마였죠? 아까 입원했을 때는 비급여는 70%였어요. 근데 급여는 80%다. 이거 확인하시고, 통원 시에 아까 비급여 얼마였죠? 3만 원 혹은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근데 급여 항목은요. 자, 의료기관에 따라 달라요. 의료기관 보건소는 이제 우리가 10,000원 혹은 20% 중에 큰 금액, 그리고 전문 요양기관, 상급 종합병원 등은요 2만 원과 20% 중에 큰 금액. 아까는 3만 원과 30% 중이었잖아요. 이번에는 10,000원 혹은 2만 원과 2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여와 비급여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3대 비급여, 도수치료, 주사료, MRI 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거는요, 아까처럼 비급여 뭐였죠? 3만 원과 30%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한다. 연간 한도는 도수치료 350, 주사료 250, 자기공명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할 거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요, 최초 10회까지는 보상이 될 수 있어도 이후에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이나 병전 호전 등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아무나 보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치료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객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호전되지 않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여와 비급여, 3대 비급여가 어떻게 보상되는지, 보상 한도가 얼마인지는 꼭 알아두셔야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할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 할증 되면 평생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할증은요, 우선 기본적으로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해서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을 때 1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동일하거나 청구가 없다. 그럼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증이 됐다. 그리고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이러한 100만 원 이상 건이 되면 그때부터 할증이 되는 겁니다. 적용은요, 1년이에요.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 3년 뒤부터 우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며 그리고 매년 4월 말 직전 1년간의 기간 동안에 비급여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해서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산출된 할인율은 매년 7월에 변경 적용한다. 내가 처음에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해서 할증이 높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부터 나는 1년 동안 다시 1년 동안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할인되거나 돌아올 수 있다. 이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할증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1년 동안 보험을 뚝 가고 뚝 끊어서 안 가게 되면 다시 원래처럼 낮은 보험료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증은 쭉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연령별 5살로 끊어가지고 보험료를 지금 내가 4세대 실비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를 제가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한 겁니다. 이거 제가 1세, 2세, 5세까지 다 적고 싶은데 그러면 엑셀 칸이 100칸, 70칸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그냥 5년 단위로 끊었어요. 근데 우리가 체크할 건 이겁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실비가 좀 부담될 수 있다. 병원에 많이 가서 그런 걸까요? 그러다가 보험료가 5살, 10살까지는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스멀스멀 올라가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어떠한 보험이냐, 어떠한 보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특정 회사지만 여성분들이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성분들이 꼭 비싼 것만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 연령별로 실비를 가입할 때의 보험료입니다. 추후에 손해율로 인해서 보험료가 갱신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험료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면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 보험을 보시면서 4세대 실비를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선은 4세대 실비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4세대 실비 저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어쨌든 실비는요. 우리가 암보험과 뇌혈관 질환 같은 진단비에 대해서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뭐 간이나 폐나 그 외 질병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비는 세대별로 상관없이 보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가입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은 과거 실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자기 부담금이 거의 없고 보상 한도도 이번 시에 뭐 1억까지 보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되시는 경우를 꽤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실비가 아무리 보상이 좋다 한들 결국 내가 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매달 생활비까지 아껴가면서 힘들게 내는 게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보험료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4세대로 변경하셔서 납입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 실비는 중요하다.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더 유리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 고민되시는 부분들, 실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요, 제가 추후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본인은 주 글로벌 금융판매 보험 대리점 소속이며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 글로벌 금융판매 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보험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